자, 가보겠습니다. 저는 유이너스에서 예비고일 친구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정규빈 강사입니다. 이 영상은요, 2026년 1, 2월에 진행하는 제 예비고일 영어 수업 소개 영상입니다. 총 3가지의 수업을 가지고 왔어요. 실력 구문 플러스 기초 독해, 이게 화요일 저녁반입니다. 그 다음에 최상위 독해반이 이제 토요일 오후반입니다. 그 다음에 실전어법,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 개념을 모르는 글에 적용해보는 시간이 일요일 오전에 있습니다. 총 3가지니까 각자의 니즈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사실 제 예비고일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항상 홍보는 마지막에 찌끔 해요, 찌끔. 보통 이제 정보성이 있는 영상이니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이걸 보면은 꽤나 얻어갈 게 많을 거예요. 자, 목차는 그래서 제 소개하고 영어의 역설에 대해 가지고 잠깐 다루고요. 그 다음 학교별 내신 특징이 어떠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깔짝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 소개입니다. 안 궁금하시겠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자, 짜잔, 놀랍게도 동일 인물입니다. 부끄럽네요. 자, 제 캐치프레이즈는 영어 구조대입니다. 실제로 지금 올해 고1, 2 친구들과 영어를 하면서 영어 1등, 전교 2등, 아니면은 1등급, 아니면은 20점 상승, 37점 상승 등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구조하고 있죠, 그래도. 유이너스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근방에 이제 가양역쯤에서 이제 엑시트 영어 연구소라는 제 또 업체도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우리 직원들과 내신 컨텐츠를 만들어내고요. 수능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능 컨텐츠는 여기에 직접 납품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여기 소속되어 있는 강사분들께 따로 이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모의고사 출제에 대해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영어를 꽤나 잘 해야 또 수능 영어에 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나름 그래도 영어 전문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자, 영어의 역설이에요. 패러독스인데 뜻 알고 있었죠? 이 정도 아셔야 됩니다. 가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왜 항상 문법이 문제일까요, 진짜로? 그쵸? 참 저도 궁금해요, 한 번씩. 근데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빠르면은 초딩 때, 아니면 영유 때부터 해가지고 영어를 쭉 해왔단 말이죠. 특히 중딩 때는 이제 예비 고등이든 내신이든 항상 했어요? 이제 문법 특강 듣고 문법 수업 듣고 문법 문제 풀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 넘어와 레벨 테스트를 봐. 맨날 이제 상담하면은 땡땡이가 문법이 안 돼 있네요, 어머니. 맨날 이런 얘기를 들어 우리가. 왜 이게 맨날 문제일까요, 진짜로? 짜잔. 저는 학생 편이긴 해요, 사실은. 어머니들 편도 맞긴 하지만은 여기서는 학생 입장을 좀 들겠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문법 자체가 좀 깊이감이 있어요. 중딩 때 배우는 수동태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에 수동태랑 우리가 예비고일, 고딩 때 배우는 수동태 좀 다르거든요. 조금 더 깊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맨날 수학해야 돼. 수학해야 돼. 맨날 수학만 하니까 기억력에 이슈가 생겨버립니다. 배웠는데 까먹는단 말이죠.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거는.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게 영어가 예외가 좀 많아, 예외가. 이것도 예외, 저것도 예외. 분명 배웠는데 예외래, 갑자기. 적용이 안 돼. 문법 개념이랑 적용이 좀 괴리가 있는 파트입니다, 영어가. 그래서 what 뒤에 불완전이라 배웠어. what 뒤에 완전히 된다고? 이런 식의 궁금증이 나오죠, 애들한테. 근데 그럼 어법만 하면 되냐? 요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 내신에서 이제 독해 문제 더 중요합니다. 지문 변형 연습해야죠. 게다가 이제 그뿐만 아니야. 여기 근방의 학교들이 다 하냐면은 학교 지정 단어장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단어장이 심지어. 한번 내신할 때마다 좀 500개씩 해요, 500개씩. 심지어 어려운데 많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따로 외워야 돼. 그리고 또 뭐도 해야 돼? 제일 중요한 서술형도 해야 됩니다. 요거 안 하면 점수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요거는 대부분 외운다고 될 만한 문제들은 없어요. 거의 이제 고등에서는.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제 어법이라는 거 정말 전체 영역에서 정말 가벼운 시련이거든요. 당연히 맞춘다라는 마인드로 가야 됩니다. 물론 적었지만은 명덕고랑 덕원여고는 예외입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뒤에 얘기를 좀 할게요. 역시 이럴 수 있겠죠. 이제 나는 그래도 나름 영어 잘해. 맞습니다. 있죠. 근데 볼게요. 제가 또 강서구 소재의 중학교 전체 중3 아이들에서 영어 A 성취도 비율이 약 40%입니다. 40%. 근데 이제 고등 올라와 이제 어떻게 돼? 1등급이 10%입니다. 단순 계산해도 30%가 빠져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10% 되는 사람들 말곤 다 2등급, 3등급이란 말이죠. 생각보다 내신이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역시 영어 고수는 정말 많아요. 나만 탑반이 아니야. 그쵸? 본인만 영어 오래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해야 돼?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꾸준해야 됩니다. 뭐 여담으로 이제 제 옛날 제자 중에서 이제 캐나다에 5년 살고 온 친구가 있어요. 정말 영어 잘해요, 이 친구는. 그래서 내신 때 좀 대충 했어. 다 안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나갔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필요 없겠는데? 나갔어. 그랬는데 이 친구가 100점은커녕 1등급이 안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복귀했습니다. 살고 온 친구들도 1등급이 바로 확정되지 않아. 내신은요. 정말 영어 실력이랑 내신 점수는 고등에서 크게 비례하지 않습니다. 꾸준해야 돼요. 진짜로. 겸손해야 되고. 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내신 1등급 비율이 4%에서 10%로 증가한 건 정말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결국엔 뭐야? 상대평가입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올해 해봤잖아요. 생각보다 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학교별 내신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근방에 이제 일반고 1학년 내신 어땠는가? 크게 4개 들고 왔는데 자 어때요? 다 별이 5개입니다. 지금 다. 왜? 아까 얘기했듯이 쉽든 어렵든 상대평가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씩 보면 이제 명도고입니다. 요 근방에 남자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갑반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 이제 남고야. 근데 특이하게 이 친구들은요. 어법을 정말 중요시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해요. 2학년만 돼도 안 그러거든요. 여담으로 2학년은 어법이 거의 안 나와요. 근데 1학년 친구들은 어법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학교에서 어법이 전체 지문 문항에서 50%입니다. 50% 내신에서. 근데 단순하게 틀린 거 골라 이게 아니야. 모두 고르시오. 2개일 때도 있고 3개일 때도 있어. 그러니까 2개 골랐다가 하나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자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알면은 정말 점수 고득점이 안 나오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학교 수업을 잘 들어야 되는 학교래. 당연한 거 아닌가 할 수 있겠지만은 여긴 좀 더 그렇습니다. 뭐 흔히 얘기하는 우리 사역동사 크게 3가지면 3가지. 그렇죠? make, have, let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학교에서 한 5가지 더 얘기합니다. be도 있고요. 뭐 get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교 수업을 좀 들어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수업에서. 두 번째, 명덕여고입니다. 자, 명덕여고는 적당한 범위예요. 이 근방에 비해 가지고. 근데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변형이 많이 돼요. 이제.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서술형 유형이 정말 다양합니다. 8개가 나오는데 8개가 다 달라요. 보통 이제.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의 서술형을 대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명덕여고에서 타임 어택입니다. 타임 어택. 총 40문제거든요. 시간이 부족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 약간 안 풀리겠다 싶으면은 넘겨야 돼. 줄 건 주자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줄 건 주자. 그래서 풀 거 다 풀고 나중에 돌아가지고 푸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명덕여고에서. 광명여고입니다. 원래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광명여고는 시험이 그렇게 안 어려웠습니다. 이 근방에서 그나마 좀 쉬웠어요. 근데 요새
올해 기준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그래서 결코 만만하게 보일 수 없는 학교예요. 특이한 거는 광역여고에 서술형이 네다섯 개 나오는데 다 요양문이에요. 요양문. 그래서 요거 미리 대비하면 좋습니다. 광역여고에서. 근데 특이한 것도 뭐야 이제 듣기 문제야. 오답률이 높대요. 특이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아는 친구들은 듣기가 시험 범위 들어가? 와 좋다. 주는 문제다 싶은데 여긴 안 그래요. 그러니까 듣기 문제가 오답률이 좀 높습니다. 듣기 좀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마지막 덕원입니다. 이제 덕원은 원래 시험 범위가 많았습니다. 지금 2학년 엄청나게 많아요. 제일 많습니다. 2학년이 지금 덕원에서 시험 범위가. 근데 1학년은 올해 좀 적어졌어요. 많이 적어졌습니다. 여 근방에서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난이도가 들쑥날쑥합니다.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엄청 쉬웠다가 한 번은 엄청 어려웠다가 막 난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난이도 이슈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특이한 건 뭐냐면 복합형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덕원에서. 그냥 어법, 어휘, 내용 하나씩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냥 한 문제에다가 보기로 쫙쫙쫙 쓴 다음에 맞는 것의 개수, 틀린 것의 개수 물어보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한 지문씩 뜯어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니야. 나머지 문제도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뭐 예시로 이제 시험 문제 옛날에 뭐가 나왔냐? 카리나가 나와가지고 막 연설을 해요. 어떤 글이 있는데 이거를 보고 이제 카리나가 연설을 해. 요 연설에 대해 가지고 점수를 매겨야 됩니다. 채점표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발언에서 마이너스, 요 발언 마이너스 해가지고 총 몇 점 해가지고 내야 됩니다. 굉장히 시험 문제 기깔나게 만드시는 분들이에요. 자, 이제 받고 그러면은 자 드디어 제 수업 속에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하려고 어그로 끈 건 아니고요. 자, 총 3개 있다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실전 구문 플러스 기초 독해입니다. 화요일 저녁반 수업입니다. 해석부터 제대로 해보자. 이게 모토입니다. 3줄 이상의 긴 문장, 두려운 친구들, 독해 문제 풀면서 자신이 없는 친구들, 내신 5등급제 이기고 싶은 친구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해석이 중요해. 그 다음에 의미 단위별로 이제 끊어가지고 긴 문장 처리하는 연습할 겁니다. 근데 영어는 해석이 끝이 아니거든요. 해석을 하고 뭘 해야 되냐면은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연습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장 해석하고 생각해. 이게 무슨 말이야? 쉽게 바꿔. 이런 연습입니다. 아마 어려울 겁니다. 자, 그리고 기초 독해에서 뭐 할 거냐 이제 반드시 맞춰야 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뭐 18, 19, 20이나 25, 6, 7, 8이나 아니면 35번이나 43, 4, 5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 가지고 절대 틀리면 안 돼. 점수 확보해야 돼. 이런 목적으로 이제 풀이 방법 전수를 할 것이고 그 다음 적용해 볼 겁니다. 화요일 저녁반입니다. 간단하게 표지랑 주간지 이 정도 보여드릴 거고 안의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실전어법입니다. 실전어법 일요일 오전반입니다. 고등학교 내신이 안 나올 거 봐 두려워. 어법 문제 자신이 없어. 확신을 얻고 싶어. 5등급제 이기고 싶어. 뭐 이건 공통이겠죠 그냥. 그래서 뭐 할 거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이 있어요 당연히. 근데 빠르게 한 번 더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 보는 글에 적용을 해볼 겁니다. 투부정사 밑줄이네? 뭐 생각해야 돼? 빠바박 나올 정도로 할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올해 고1 내신 기출 서술형 문제들을 제가 한번 트라이 해볼 거예요. 같이 이제 내용을 모르니까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해 가지고 요약문이라든지 아니면 단순 배열이라든지 조건 영작이라든지 해볼 거예요. 똑같습니다. 표지 좀 다르고 거의 다 여기는 뭐냐면 2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겁니다. 고르는 거. 주간지는 어법은 좀 바뀔 수 있다. 마지막 최상위 독해반입니다. 토요일 오후반입니다. 이 친구들은 보통 이제 모의고사 보면은 한 2, 3등급 나오죠. 2, 3등급. 근데 이 친구들은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점수가 많이 왔다 갔다 해. 그쵸? 어떨 때는 100점 나오고
어떨 때는 79점 나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등급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두려운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빈칸, 순서, 삽입이라는 보통 이제 모의고사 어려운 유형들에서 이제 뭔가 자신이 없어 확신을 가지고 싶은 친구들입니다. 똑같이 내신 5등급제에서 이기고 싶은 친구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좀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있을 거기 때문에 쉬운 유형 안 합니다. 다 이제 1등급을 확보하기 위한 어려운 유형들 모아가지고 할 거예요. 역시 저의 풀이 방법, 그 다음에 적용 연습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친구들은 좀 읽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려운 소재, 지문을 좀 다양하게 읽어가지고 뭐 할 거냐? 언어, 논리력을 기를 거예요. 이거 올해 초에 이제 1월 달에 해봤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도 뭐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있습니다. 꽤나 도움 많이 받았다고 해요. 이게 토요일 오후반입니다. 역시 표지랑 주간지인데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 예뻐요, 보통 이제 제 교재들은.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제 총 2가지가 있고요. 일단은 하나 리뷰 테스트입니다. 요거는 수업 당일날 보는 거예요. 화요일 반은 화요일 수업하면서 보는 거예요. 토요일 오후 반 토요일 하면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당일날 보는 거. 이거는 복습을 강제하는 제 시그니처 같은 개념입니다. 안 할 수가 없어. 막 밑줄 뜯어놓고 이제 그 전에 물어봤던 거 제 강요해서 물어보거든요. 제가 또 꼬집어가지고. 그래서 개별 점수 조교쌤이 채점해가지고 나올 거고 거기다가 이제 반평균 해가지고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클리닉인데 이제 클리닉은 수업 외적입니다. 수업 외예요. 이 친구들은 뭐 할 거냐면은 개별 약점이 다 다르거든요. 누구는 어휘가 안 돼, 누구는 구문이 안 돼, 누구는 어법이 안 돼,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개별 약점 극복 챌린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료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수업 외적으로 이제 한번 오셔야 되고 약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요때 이제 뭐 할 거냐? 과제 검사까지 할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올해 이제 저의 성과인데 다 가져오지 못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명덕고에서 30점 아니고 37점입니다. 37점 오른 친구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고1에서 이제 단독 1등. 그치. 2학년도 전교 2등에 또 영어 단독 1등. 대단한 친구들이죠. 다 저의 제자입니다. 명덕여고에서도 역시 아까 얘기했던 20점 오른 친구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1등급인데 원래 1등급이 아니었어. 원래 3등급이야, 3등급. 근데 3에서 1로 오른 친구입니다. 명덕여고고요. 그 다음에 역시 단독 1등. 기특하죠. 뭐 이뿐만이 아니야. 모의고사에서도 다 100점, 100점, 94점, 97점, 뭐 94점 잘하는 친구들 다 이제 저한테 막 자랑하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 기뻐요. 저는 그래가지고. 보람차죠. 마지막입니다. 길었죠. 네. 명덕고, 명덕여고 친구들 전교 1등 최상위권 친구들의 픽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는 최상위권 말고도 이제 중하위권 친구들, 흔히 말하는 3에서 5등급 친구들이 더 좋아합니다. 제 수업이 정말 잘 체화가 된대요. 그들 말로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다른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저는 이번 1, 2월로 격차를 많이 벌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같이 이제 수업 들으면서 성공적인 고등학교 첫 내신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개강 때 뵐게요. 자, 빠이!